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4월 22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울리네요. 울리는 이유가 저희 처제가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학원을 오픈했는데 주말에는 학원이 쉽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에 아무도 없는 빈 학원에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는데 괜찮네요. 조용하니까 또 좋고 혼자 육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또 공부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영상도 좀 만들어 봅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5.5%, 나스닥 마이너스 18%, S&P 500 마이너스 8.4%입니다. 나스닥이 거의 뭐 20% 가까이 빠지려고 또 막 하고 있죠. 참 큰일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적이 오래됐죠.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계속 흘러내리면서 결국에 2% 넘게 빠졌네요. 뉴욕 마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3% 육박, 금리 움직임 주목한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조셉 칼릿이라는 분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공급망 혼란과 은퇴 및 코로나에 대한 우려 여파로 인한 노동 참여도의 느린 증가세는 말이 어렵네요. 연준의 2% 목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게 할 거다. 공급망 혼란이 또 있고 은퇴나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노동 참여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2%를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로 잡고 있지만 그것만큼 2%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원하는 대로 되기는 힘들고 한 4% 넘게 지금은 8% 넘는데 그거의 절반이 4%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에서 장단기 금리 차를 주로 많이 보는데 뭐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고 3년물을 보는 분도 있고 3개월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구글 검색창에 프레드 10 마이너스 2 치시면 이렇게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스프레드를 볼 수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이때 살짝 뿅 하고 역전이 됐었어요. 역전이 되는 이 신호는 좋지 않죠. 이 시점 이전에 이때가 4월 1일 정도 됐는데 요 앞뒤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 바로 앞전에가 이제 이때가 이제 19년 8월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를 10년 기준으로 쭉 시계열을 넓혀서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후 대략 한 10일에서 34개월 평균적으로 약 한 2년 정도 후에 2년 정도 안에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회색으로 된 부분이 경제 후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그래서 19년 8월 이후 약 2, 3년 정도를 고려하면 현재 지금 한 2022년 지금 시점이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다가 여러 이슈로 인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 경기 후퇴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슬며시 되고 그러는 와중에 바로 앞전에 또 장단기 금리차가 살짝 또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다만 뭐 19년 8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This is different 하면서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그렇다면 미래 경기 후퇴를 고려해서 실제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는 시장에 꾸준하게 살아남아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들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중의 조절만 있을 뿐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냥 계속 살라고요. 두 번째 파월, 인플레 잡기 위해 좀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IMF 주최 토론회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 더 빨리 금리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50bp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확실히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50bp를 인상할 것으로 하는 것이 컨센이 확실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는 뭐 50bp는
넘어서 75bp 해야 된다. 약을 먹을 거면 뭐 25bp, 50bp 찔끔찔끔 먹지 말고 아예 확실하게 75bp 한 방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월가의 우려, 연착 뉴욕. 연준의 생각처럼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선 연착 뉴욕, 소프트 랜딩, 연착 뉴욕을 하기 위해선 기술, 시간, 운 등 세 가지가 필요할 것. 이미 시간은 촉박해지고 있고요. 운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기술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회의적인 시각이 맞을 것 같죠.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은 뭐 현재 고용이 좀 안정돼 있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물가가 거의 뭐 40년 내 역대 최고치를 치솟고 있고요. 전쟁은 끝나고 있지가 않죠. 오히려 더 막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막 핀란드,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한다 그래서 막 푸틴 또 열받고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공급망 이슈가 있죠. 막 우크라이나 유럽의 뭐 빵바구니라는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이슈도 또 있고 중국이 뭐 갑자기 상하이를 봉쇄했다가 뭐 다시 좀 푸느니 막 이런 이슈들도 생겨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강하다라고 파월 의장이 누차 말했었는데 정말 강한 금리 인상 막 75bp씩 하더라도 끄떡없이 버텨주는 QT를 해도 버텨주는 그런 미국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미국 기업들이 되어야 될 텐데 슬며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양적 완화를 해댔는데도 현재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늘어나면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야지 되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국지적인 이슈들도 있고 세계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돈을 그렇게 뿌렸지만 여전히 달러가 셉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뭐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근데 금리를 내리고 있어서 참 무슨 생각인지 경제가 박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돈이 다 쑥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갈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 가격 올리기 통한 항공주 일제 강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 항공 9.3% 올랐다. 항공회사들이 높아진 유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행기 표값을 굉장히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에 따라서 항공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의 가장 중심축이 역시나 여행일 것이기에 향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공이야 뭐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이 좀 더 평준화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려둔 가격에 만약에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안정되게 되면 항공사들 마진이 또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이게 왜 안 보여? 6,158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9% 이상 마이너스고요. 거의 뭐 빠지는 것들은 막 20에서 30%씩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대응이 되고 있네요. 마음이 안 좋네요.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2만원, 애플 5만원, 알파벳 11만원, 메타 2만원, AMD 3만원, 엔비디아 5만원, 블록 2만원, 유니티 2만원, ETF SCHD 신규 매수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좀 요걸로 대신해 보려고 SCHD로 좀 담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ETF 부 3만원 해서 총 36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AT&T와 WBD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492만원 정도 됐고요. AT&T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스피노프로 분할하면서 마이너스 20% 넘게 찍혀있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분할해서 WBD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실제 마이너스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찍힐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상황이 나오니까 그게 좀 보기 싫어서 아예 팔고 다시 사든지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WBD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섹터에서 안 좋게 멱살 잡고서 다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디즈니나 뭐 다른 것들 보면 다 끌어내리고 있어서 향후 또 상당 기간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전량 매도 쳤고 매도가 실행됐고 다행히 손해 없이 매도가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보유 주식인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는 12개가 될 것 같아요. AT&T랑 WBD 2개 빠져서 11개 된 상태에서 SCHD까지 추가하면 12개가 딱 짜릿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